자,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합시다. 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펴보자. 오늘은 지수와 로그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봅시다. 교재 펴보시면 보셔서 알겠지만 이 글자색하고 내지색이 똑같아. 그리고 과목별로 이 색이 다 달라요. 다음 책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색일까? 이렇게. 그리고 워크북의 색도 맞춰놨어. 깔맞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교재 구성의 기본은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담을 좀 했는데 분위기는 안 좋네요.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지수 이야기를 해볼 건데 봐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 실제 학교에 수업 들을 때 거듭제곱근 얘기하고 거듭제곱근 가지고 한 서너 시간 얘기한 다음에 지수확장 한 서너 시간 얘기한 다음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지수함수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렇게 질질 끌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목표 지점이 명확해야 돼. 선생님이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뭐 누구나 봤음직한 겨울왕국 2를 봤어. 누가 나한테 야 너 겨울왕국 2 봤으니까 그거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2시간 분량의 내용을 다 서술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주인공은 누구고 여기서 내가 재밌게 본 장면이 이거고 핵심 주제는 이런 거 같아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마치 영화 대 영화 같은 거야. 5분 안에 영화를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다 본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수와 로그 파트에서의 주인공이 뭐고 핵심 목표가 뭐고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문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 요소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거듭제곱근이 무엇이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할게. 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거듭제곱근은 주인공이 아니야. 이 단원의 제목을 내가 뭐라고 잡냐면 지수의 확장입니다. 따라해보자. 지수의 확장. 결론적으로 거듭제곱근은 왜 존재하냐면 혹시 거듭제곱근이 왜 존재하는지 한번 물어볼게. 내가 첫날이라서 이름을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미안해. 최서윤이요. 서윤, 윤, 네. 윤. 지수, 거듭제곱근 존재 이유가 뭐니? 막 던지면 돼. 이거 몰라도 되는 거거든. 지금 뭐 모르니까 이거. 지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했던 얘기죠. 지수의 뭐를 위해서 그러면? 확장을 위해서. 야, 너 눈치 되게 빠르다.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 그 좋아. 거기까지 대답했어. 여기 우리 아까 통화했는데 또 이름 까먹었다 내가. 원. 거듭제곱근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은 책을 잘 보면 어딘가 있어. 왜 필요할까? 뭔 거 같아. 막 던져. 지수를 곱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넓고 거듭제곱근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가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존재 이유는 지수의 확장 중에서 따라해볼게요. 분수지수. 따라해봐. 분수지수. 분수지수 만들려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막 증명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면 안 돼. 분수지수로 빨리 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가 뭐냐? 가볼게요. 첫 번째, 거듭제곱근이 뭔지는 우선 약속을 해볼게. 이렇게 돼 있어. x의 n제곱이 a인, 따라해보자. 방정식. 이건 n차 방정식이잖아. n차 완전 제곱 형식의 이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보통 n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든 허수든 하여튼 모으면 n개가 나와. n개가 나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런 x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n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도록 약속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x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상 허수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의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인 것? 실수인 거. 그러면서 거기서 분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재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를 그냥 알려드릴게. 교재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 5, 6페이지. 6페이지 그림을 살짝 참고해서 어떻게 분류가 이루어지느냐. 자, 우선 너희들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다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아.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y는 x의 n 거듭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따져. 그럼 이게 뭔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벌어지는데 어떤 분류가 벌어지냐? n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n이 만약에 짝수야. 뭐라고요? 짝수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2, 4, 6, 8, 10 대표적으로 x제곱 그래프 떠올리면 되는 수준.
그러면 얘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조그맣게 그릴게요. 원점 지나면서 좌우 대칭 형태로 그려집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그렇죠. 대칭 형태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 녀석과 y는 a라는 녀석을 생각할 때 잠깐 짝수이면서 a가 양수면 교점 몇 개? 두 개가 보이죠? 무슨 층대개? 대칭대개. 근데 이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가져온 기호가 루트에다가 n 씌워놓은 요거예요. n 거듭 제곱근 루트 a. 실제로 얘는 양의 실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봐봐. 양수입니다. 무슨 수? 무슨 수? 양수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또 요 자리에 요걸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n 거듭 제곱근 루트 a라고 써버린 거예요. 내가 맞니?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절대값이 같은 무엇? 실수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의 4제곱이 2가 되는 이런 수가 분명히 실수로서 두 개 존재해. 몇 개? 두 개 존재하더라. 그럼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기호를 빌려오더라 이거야. x에 그냥 4 거듭 제곱근 루트 4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내가 색깔을 바꿔볼게. 만약에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냥 분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음수일 때 안 되더라. 야 여기 마이크가 또 왜 이러냐. 여기가 잠깐만. 여기만 그런 게 뭔가 혼선이 좀 있어서 가끔 찌직거리니까 이해하십시오. 알았지? 네. 자 가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x에 4제곱을 했는데 이거 생각해봐. 이런 게 없다고.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건 실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상태다. 그럼 밑으로 가서 두 번째. 내가 n이 짝수일 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n이 뭐일 때 얘기하겠니? 홀수일 때 얘기하겠죠. 얘들아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y는 x에 그냥 세제곱이나 노골적으로 y는 x 이런 거 떠올려도 돼. 그냥 엄밀하게 보면. 근데 어쨌든 3, 5, 7 홀수가 나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따라해 봅시다. 원점 대칭. 그렇죠? 얘는 y축 대칭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그냥 약속하고 대부분 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a가 양수가 됐던 a가 음수가 됐던 얘는 교점이 항상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나만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경우에는 이 자리를 뭐라고 써? n 거듭 제곱근 루트 a라고 쓰는 거야. 얘도. 근데 봐라. 양수든 음수든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그냥 다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x의 세제곱이 2가 되는 그런 x는 실수로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그런 x는 실제로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근이에요. 무슨 근? 실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방정식의 근은 원래는 그냥 복수 범위에서 몇 개? 무조건 3개야. 근데 우리는 허구는 관심이 아예 없어 이제. 그러니까 실근만 따지면 되니까 이런 실근은 너 혼자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얘는 없었다고 지금 봐봐. 이게 그런 거 없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그런데 문제는 요 경우는 있다고. 어떻게 쓰면 돼? 거침없이 쓰라고요. 표기는 똑같아. 세제곱근 루트 무엇? 그냥 마이너스 2다.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잘 보시면 내가 이미 던진 게 너는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떨까? 같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이 마이너스는 사실상 밖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던 얘기야. 얘랑 절대값이 똑같은 애가 된다고. 얘는 양수로서 존재하고 얘는 음수로서 존재한다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아니네요. 없네요. 어디로 가냐면 4페이지에 내가 표를 그려놨죠. 이거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표잖아. 사실 얘를 외우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복습할 땐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구체적인 수의 예를 들면서 봐줄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된다고. 아, 이런 수가 존재한대. 그리고 잊지 마. 왜 얘를 배우냐면 분수지수를 만들려고 배우는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거듭제곱근이 됐던 어쨌든 얘는 새로운 수를 확장하는 것일 뿐이야. 수의 표현들을 확장하는 거라고. 이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것이 수인지 아닌지 아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얘를 배우면서 새로운 실수의 모양을 그냥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게 실수로 존재하는구나. 양수로 존재하는구나. 음수로 존재하는구나. 수를 확장한 거잖아. 그럼 수가 등장을 했으면 수는 대부분 연산이라는 걸 하지. 그럼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질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봐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수로서 연산하려면
이런 막 속에 음수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이 있을까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런 게 없고요. 무조건 표현을 한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해야 될 게, 잘 봐. 내신 시험이라면 이것의 수의 존재, 개수 이런 걸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지만 결국 수능은 핵심 요소를 향해서 달려야 돼. 잘 봐. x의 n 거듭제곱이 a가 되는 이 x를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르릉 약속을 했고, 그 중에서 실근만 따지기로 했으니까 허근은 애초에 관심도 아니라고 그랬어. 맞아? 그런데 이제 뭐만 할 거냐면 이때 저 x를 a를 양수인 것만, 저 수많은 내용 중에서 양수인 것만 표현하게 되면 이 표현법은 유일하게 하나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양수만 표현하려면, 그럼 그런 x는 표현이 딱 유일해. 뭐라고 쓸래요? 그냥 n 거듭제곱 루트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플러스 붙고 마이너스 붙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유일하다고. 양으로서, 양의 실근으로서는 표현은 하나다. 맞아? 이 얘기를 왜 했냐? 성질은 요 상황 하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혹시나 문제 안에서 여기 음수가 있을지라도 얘는 밖으로 뽑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건 행동하라는 얘기야. 문제 풀 때 그냥 밖으로 빼라고, 마이너스.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것은 양수로 만들어놔야 계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벌써 학교 수업 시간은 여기서 한 3시간 날아갔습니다. 거듭제곱근이 뭔지 한참 설명, 1시간 다 없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 막 성질 설명하면서 2시간 다 없어졌을 거라고. 근데 선생님은 10분 만에 핵심 요소만 끊어 나갈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떤 성질이냐,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주어져 있는 9페이지에 결국엔 니들이 기억해야 될 성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기본 성질인 거야. 그 성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봐. a도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왜 붙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m과 m이 양의 정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보세요. n 거듭제곱에서 a가 된다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재는 자연수인 것밖에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니?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n 거듭제곱 루트 a가 있어. n 거듭제곱 루트 b가 있어. 마이너스 들어가고 홀수 짝수 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홀수가 됐던 짝수가 됐던 무조건 양수야. 그때 수 계산할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수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지만 엄밀하게 보면 얘는 목표는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거라고요. 조건이 오히려 중요한 거라고. 근데 니들은 그렇게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냥 거듭제였고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달리니까 좀 어렵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 계산을 하려니까 억지로 계산했고, 선생님이 여기서 뭔가를 막 증명하고 있었을 거라고. 막 증명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멍한 순간으로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봐.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뚜껑이 똑같으면 한 대로 합할 수도 있고 얘를 쪼갤 수도 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의 증명이 교과서를 열어보면 되게 어렵다? 선생님 오늘 이 증명을 여기서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떡밥을 던졌어. 거듭제곱근은 따라해볼까요? 분수. 따라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아무도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따라해보자. 분수, 지수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 이건 분수, 지수, 지수 법칙으로 증명이 돼. 그래서 미리 끌어볼게. 뒷부분에 얘를 뭐라고 쓰게 되니 혹시 기억나나요?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분수 지수로 바꾸면 뭐가 되니? A의? 그렇지. A의 n분의 1인 거야, 얘가. 그냥. 그죠? 그럼 곱하기 B의 n분의 1. 이제 뭘 약속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자연수처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의 좋아하네. A, B의 전체 n분의 1이라고 묶어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다시 바꾸면 이게 되죠. 그럼 여기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얘를 증명하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유리수 지수를 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게 더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루에 하루에 3주제를 끊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하면 앞쪽 내용들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연결해서 핵심 요소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서 달릴 거냐면 기억하십시오. 분수지수야. 여기 달릴 거야 지금. 어쨌든 또 성질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봅시다. 이거를 모아줄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면 이게 나눗셈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시간이라서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도 안 되고.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정영기 형 수업은 나중에도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적분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워져.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소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모든 강의의 난이도가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단어는 어쨌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봐, 나눗셈도 모아줬다가 끊어줬다가 가능하다. 근데 이쯤에 양수일 때야. 음수가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 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양수에 관련된 이야기다. 근데 이 증명도 유리수 지수 법칙으로 되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래?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m 거듭제곱근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잖아. 그죠? 책에 뭐라고 돼 있니 이거? 이 뚜껑이 두 개가 곱해져요. 그래서 m, n 이렇게 쓰여지죠. 근데 이유가 뭐야? 이것도 유리수 지수로 그냥 증명이 되죠. 옆에다 써볼게. 잘 봐야 돼. 뚜껑이 씌워지면 얘는 분모로 들어간다가 약속인 거야, 약속.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n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고 너도 n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따라해보자. 지수법칙. 너희들이 사실은 시험 시간에 가장 많이 틀리는 지수법칙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너희들이 시험 시간에 가장 많이 틀리는 지수법칙이 내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몰라서가 아니라 급하면 실수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야. 뭐라고 쓰더냐 이거야. 3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뭘 틀린지를 모르거나 모르는 게 아니잖아. 순간적으로 뭔가 얘가 완전 착각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달린 거야. 이게 지금 여기다 계단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건 지수법칙이 두 개 곱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묘하게 정말로 실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인데 적당히 잘하는 아이들도 묘하게 실수하더라. 그래서 지수법칙은 좀 조심해야 돼요. 두 개 곱해야 돼. 그죠? 아,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 법칙을 쓰려고 우리가 얘를 약속을 하는 거야. mn분의 1. 그럼 얘는 뚜껑으로 보내면 되잖아. mn. 증명은 정말 간단해. 잊지 마. 유리수 지수로 증명이 가능하고 그걸 기반으로 얘가 증명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냥 모양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따라해 봅시다. 교환 법칙. 앞뒤를 바꿔도 똑같겠지. 그러면 얘네 뚜껑도 바뀌는 거야. 그럼 이런 성질들이 유리수 지수로 다 예측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외우기도 편하고 등등.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모든 성질은 무엇으로 표현한다?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시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책에 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뭐 m 거듭제곱근 루트 a의 n이나 어쨌든 양수라서 안으로 가나 밖으로 가나 양수일 때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참고 하나만 더 합시다. 혹시 놓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짝수 거듭제곱근 자 n 거듭제곱근 루트 a의 n 중에서 이 n 자체가 짝수일 때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아까처럼 둘 다 양수다, 모든 것이 양수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얘는 거듭제곱근의 본질적인 얘기인데 우리 루트 a의 제곱, 요거 기억하시죠? 뭘로 바뀌지? 양수. 아니야. 양수 맞는데 이 제곱의 루트를 뭘로 바꿔야 돼? 절대값이 절대값. 맞아? 그거랑 성질이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도 4거나 6이고 6이거나 그럼 얘는 무조건 절대값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a,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요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 상황은 무조건 이 안의 값이 양수인 걸로 표현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계산이 가능해. 각 페이지에 쭉 쓰여져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 막 서두르면서 왔던 이유는 잊지 말라고. 나 유리수 지수를 달리려고 거듭제곱근을 얘기를 했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이 앞쪽 문제는 선생님이 좀 과제로 직접 풀러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스텝 1, 스텝 2, 스텝 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개념별로 선생님이 스텝 1, 스텝 2, 스텝 업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나가.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업은 다 기출문제입니다. 스텝 1은 3점짜리, 스텝 2는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짜리, 스텝 업은 조금 어려운 4점이나 준킬러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모든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단원이라서 많이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스스로 푸는 걸로 하시고요. 친절하게도 선생님이 해설지를 뒤에 다 넣어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넣었었는데 올해부터 넣기로 했어. 알겠죠? 그래서 혹시 맡기면 이제 해설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좀 숙제로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표가 뭐냐로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거지. 거듭제곱근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딱 여기까지만 패킹을 해놓으면 이거 툴박스인 거야. 이렇게 딱 요 정도만 패킹을 해놓으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요건 외우시긴 해야 돼. 알았죠? 외울 때는 언제나 유리수, 지수, 유리수.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이 단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주인공은 실수지수가 아니라 유리수지수예요. 이거야. 알겠지? 야,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엘사와 안나 아니니. 그죠? 당나귀도 당나귀가 아니라 그 사슴도 주인공이 아니고 왕자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눈사람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엘사와 안나예요. 거기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책의 이 단원의 주인공은 잊지 마십시오. 유리수지수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지수의 확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지워볼게. 지워서 이 얘기를 한번,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 내서 얘기해 주고요. 이렇게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지수 확장 맵. 거기 보시면 지수 확장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표가 쭉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봅시다. 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처음 이 녀석을 배워. 어떤 실수가 있고 n, 이게 약속이 뭐냐면 아까 했던 그거죠. a를 n번 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죠? 따라해보자. 실수를 n번 곱하는 기호적인 약속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이 지수와 밑의 성질이 또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는 그냥 자연수에 국한됐던 거야. 아직까지는 얘는 자연수인 상태라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밑은 뭐야? 실수. 그래서 어떤 특정 실수를 n번 곱했다. 그 자연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고, 지수 법칙은 여기까지밖에 못 썼다고. 굉장히 한정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확장입니다. 뭐라고요? 확장. 내가 아까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던 요거 쓰여져 있는 거 보세요. 갑각류는 탈피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혹시 갑각류가 뭔지 아나요? 가재나 랍스터 같은 애들이요. 그럼 얘들은 도대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만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얘들이 커져야 되잖아. 근데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를 잘 보시면 되게 단단해져. 그럼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크는 걸까라고 나는 처음에 몰랐던 게 그냥 이렇게 껍데기도 같이 크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 어떻게 크는 거냐면, 잘 봐봐. 껍질을 던져버리고 속살이 나온 상태에서 속살이 커지고 나중에 껍질이 단단해지는 형태. 다시 말하면 껍질을 버려야 됩니다. 껍질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껍질 밖으로 나오면 우리 갑각류가 되게 튼튼하잖아. 갑옷을 입고 있는 형태니까 외부 공격에 굉장히 안전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성장을 하고 더 커지려면 자기 자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 그때는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죠. 맨살이 밖으로 나오니까 외부 공격이 되게 취약한 거야.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내가 성장을 할 거냐? 성장하지 않을 거냐? 성장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고 위협을 동반하고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견뎌내야 갑각류는 성장하는 겁니다. 너희들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고3과 입시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리고 실패를 동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근데 이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봐요. 뭐?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밖으로 나와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사람은 달라지는 것 같아. 너희들 지금 등급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4등급이에요. 4등급의 틀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서 4등급으로 가면 절대 그 결과를 만족할 수 없어. 이게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도전을 해야 돼. 내가 우선 그 다음 단계인 2등급으로 가겠다. 선생님 저는 2등급인데요. 1등급으로 가겠다. 지금 너희들의 틀을 깨야 돼. 틀을 깬다라는 건 뭐죠? 위험을 수반하거나 위협을 수반해. 안 풀리는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쪽지 시험을 봤는데 막 틀린 이런 순간들이 다 뭘까? 상처지. 근데 그걸 견디면 또 다른 튼튼한 갑옷이 생기는 거라고. 고3은 그런 힘든 과정들의 연속이라고 좀 보는 게 좋아.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아셨죠? 됐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무언가 확장을 하고 커가려고 하는 겁니다. 얘도 이제 탈피를 해야지. 야, 껍질을 깰 거야. 근데 어떤 껍질을 깰 거냐면 이 지수의 껍질을 깨서 좀 더 커지려고 그래. 따라해보자. 자연수. 라는 틀에서 그 다음 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죠. 자연수의 그 다음 틀의 성장수는 뭘까요? 더 커진 수는? 자연수 다음에 무슨 집합이야? 자연수 다음에 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더 커진 집합. 정수 집합이죠? 그럼 봐봐. 지수를 정수로 확장을 해야 돼. 정수로 확장을 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약속해야 될 게 있어. 도대체 뭘 약속해야 되냐. 밑에 써볼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쓸 수 있었던 게 뭐 2의 4제곱 이런 거밖에 못 썼잖아. 근데 정수로 확장되려면 2에 잘 봐. 정수에는 누가 포함돼? 0. 그리고 두 번째, 정수에는 음의 정수도 포함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약속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A의 0제곱은 무엇으로 약속할까요? 1로 약속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이걸 약속할 수 없어. 이게 잘 봐봐. 두 개 똑같지? 약분되면 뭐야? 1이죠. 근데 뺄셈을 중학교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걸 뺄셈이 약속된다고 한다면 그냥 끝난 거야. A의 0제곱은 1이라고.
맞아? 아, 그러니까 A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0의 0제곱은 유일한 값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수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밑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죠. 내가 무언가를 확장한다면 무언가 손해도 봐야 돼. 지수는 확장되지만 밑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 A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럼 하나 더 가야 되겠네? 뭘 갈 건데? 이걸 얘기를 해줘. 음지수. 따라해보자. 음지수. 약속을 하는 거죠. A의 마이너스 M을 무엇으로 약속을 하면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역수. 그쵸? A의 M제곱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M이라고 약속하고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 우린 지수를 정수로 확장해 버린 거야.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린 지수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갖고 볼게요. 정수가 나왔어. 정수 다음에 수의 범위는 뭐니? 무슨 수야? 실수 전에. 유리수. 그죠? 정수에다가 기하분수가 모아지면 유리수 수의 범위가 되죠. 딱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 수의 범위로 너를 확장하겠다고. 자, 이 녀석이 이 단원의 핵심 주인공이라고 얘기했고. 유리화 좋아하네. 뭐야, 왜 유리화가 나와? 유리수의 집합으로 지수가 확장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딱 연결되는 거냐면 아까 배웠던 거듭제곱근이 이제서야 필요한 거야. 거듭제곱근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조연. 유해진 같은 애. 그죠? 유해진 같은 애. 얘는 정우성 같은 애. 이런 느낌이죠. 유해진은 분명히 필요해. 주인공은 정우성이고 두 개가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뭔데? 우리가 아까 거듭제곱근을 배웠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잡고 갈 거냐?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또 색깔을 노란색으로 써볼게. 봐봐. 요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야. n거듭제곱근 루트 a를 이야기할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떡밥을 뭐라고 던졌냐면 거듭제곱근의 수의 성질이나 계산을 하기 위해선 표현이 이게 양수일 대로 국한을 시켜서 압축해버렸죠. 맞아? 그럼 봐봐. 수의 성질을 쓰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무조건 무슨 수? 양수라는 가정하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a의 n분의 1이라고 약속하자고. 이 약속의 근거를 다음처럼 써볼게요. 왜 이렇게 근거를 따질 수 있냐면 n거듭제곱근 루트 a를 내가 n제곱 해볼게. 자, 이건 정의야. 잘 보세요. n거듭제곱근 루트 a는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였었어요. 뭔 소리야? 이거 봐봐. 이 중에서 양수를 따진 게 이게 n거듭제곱근 루트 a였던 거잖아. 맞아? 이 말의 정의가 뭐냐면 그 수를 n제곱하면 a가 된다고. 이 수를 n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그냥 a가 되는 거라고 이건. 그냥 이건 정의지, 정의. 맞아? 그런데 여기도 잠깐 보시면 a의 n분의 1에서 이미 지수법칙을 약속할 수 있다면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다. 같다고. 양수에서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냥. 맞죠? 됐지? 그럼 이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수일 땐 이 성질 못 쓴다. 음수일 땐 이 성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밑은 양수형. 무조건 너는 양수일 때 수의 성질로 넘어간다. 그래서 밑을 손해를 많이 보죠. 지수를 확장했잖아. 밑은 계속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럼 결국엔 n 거듭제곱근 루트에 a의 m제곱이라고 등장을 했다. 자, 따라해 봅시다. a의 n분의 m 유리수죠. 아, 유리수죠. 그래서 분수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존재했던 거고. 결국엔 여기서 모든 수의 지수 법칙을 다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썼던 그런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얘가 잡고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누가 유리수 지수를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느냐. 있지만 밑이 양수일 때만으로 국한돼 있어. 알았어? 됐죠? 근데 실수 지수의 확장, 다시 지수의 확장은 이렇게 유리수 지수에서 끝나진 않지. 이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확장돼? 유리수 다음 범위가 뭐야? 실수 다음 범위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복소수. 근데 지수의 복소수는 고등 과정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수 끝. 다시 말하면 너의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수를 약속하는 거야? a의 루트 2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a의 루트 3 이런 거 뭐예요? 지수 법칙 다 쓸 수 있다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가 어려운 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분명히 수로서 존재하고요. 약속. 이미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밑이 음수인 실수지수는 애초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무조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실수지수를 확장하고 실수지수 확장은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해. 실수, 다시 말하면 무리수가 지수에 와도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약속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끝나요. 되게 두루뭉술하게 끝나.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실수지수는 왜 우리 고등과정에서 확장했냐. 그냥 수를 확장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실수지수의 확장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수지수를 확장해서 무엇을 정의하더라? 로그를 정의합니다. 실수지수로 확장한 이유는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연결고리가 되는 애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애니까 그 다음 단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지수의 확장 파트는 어쨌든 이 부분이 주인공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표만 잘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단원의 핵심 요소고 개념의 전부라고. 맞아? 선생님이 4주 안에 수원을 끝내고 6주 안에 미적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혼자 하기 힘든 부분들. 바로 뭐야? 교과서는 과연 어떤 줄거리로 쓰여져 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거든. 됐죠? 이게 너희들이 봤던 내신 강좌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을 선생님이 비하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 내신 강좌 안 해요. 요즘에 내신 강좌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어디로 간다고 대치동 넘어가고 대부분 현우진 듣잖아. 그렇죠? 정형경을 선택해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현우진을 버리고 온 거 아니야? 그죠? 수학의 대세잖아 걔가. 하지만 진짜 대세는 정형경입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내 수업은 달라. 분명히 달라. 선생님이 수능만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강좌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지엽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막 이것하고 저것하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목표 지점이 되게 애매해져. 근데 수능은 명확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목표 지점을 정해줄 수 있어. 그러면 갈 방향이 명확하면 그때부터는 달리기만 하면 되거든. 왜 너희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혼란스럽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무상무념의 상태로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거든. 내신 시험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 유형도 풀고 저 유형도 풀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한 상태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신의 한계야. 시험도 그렇잖아. 그러다 보면 이 교과 과정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사실 모르는 게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선생님이 필요한 거라고. 알겠지? 선생님은 그래서 일부러 또 내신을 안 해요. 나의 수업이 흐트러질까 봐. 어쨌든 이렇습니다. 내신은 선생님의 후배 강사님들한테 다 맡기고 돈은 걔들이 더 많이 법니다. 어쨌든 걔들한테 다 맡기고 나는 수능만 계속하고 있다. 어쨌든 요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든 내용은 책에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복습할 때 떠올리면 좋겠고요. 높아지면 한마디예요.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개념 복습 같은 경우는요. 좀 귀찮겠지만 백지 복습을 하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백지를 펴. 백지를 피고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그냥 써. 그럼 처음에 손이 안 가죠. 난 분명히 아까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휑하단 말이야. 한 줄이 됐던 두 줄이 됐던 오늘 내가 강조했던 게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써요. 이걸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썼니? 기억 꺼내기 복습법이라고 얘기를 해. 문풀 강좌는 이렇게 복습하면 안 되고요.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그냥 백지에다가 한 줄이 되든 두 줄이 되든 100줄이 되든 좋으니까 우선 꺼내야 돼. 쭉 한번 써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필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안 된다면 책에다 빨리 표기라도 해놓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나의 기억이 어디가 어긋났는지 뭘 빼먹었는지를 비교하는 게 좀 귀찮겠지만 귀찮겠지만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보통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강의를 또 봐.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인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인강을 그렇게 활용하면 너희들의 기억이 아니라 선생님의 기억이 그냥 내 기억으로 들어온 거라고 오해하게 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직접 꺼내는 게 좋아요. 알았지? 그래서 본인의 노트 또는 교재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리라고 그러면 뭐 공부를 계속 잘 해왔던 친구들이나 기억이 명확한 친구들은 풀겠지만 실제로 혼자 해보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생긴단 말이야. 그 생긴 구멍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 알았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목표도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유리수 지수를 강조하셨어. 뭐 이런 걸 막 써놓으란 말이야. 알았지?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 그것에 대한 개요들을 뒤에다 다 써놓은 게 여기 보기 뭐 등등이에요. 보기마저도 기출문제예요. 보기들마저도. 자, 보기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알았지? 그럼 넘어가서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더냐 이거야.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가볼게요. 요건 지금 지울게 이제. 괜찮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너희들 교재 페이지 22페이지 가보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3점이야. 자, 어렵겠니? 쉽겠니? 쉬워. 근데 내가 스텝 1, 2 업은요, 구조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라고 그랬어. 그냥 발전하고 확장되는 거야. 교재 이렇게 쓰여진 교재 없습니다. 정말 이 교재 쓰느라고 선생님이 피땀 눈물 장난 아니었거든. 자, 우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니까 쉽다. 자, 가보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야, 나왔다. 여기서 그냥 행동을 뭘 해야 되겠니? 나 이 상태로 내 보는 거 귀찮은 거야. 거듭제곱근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걸 쉽게 만들려고 했던 게 뭐예요? 분수? 지수. 그러니까 가볼게요. 4하고 뭐라고 쓸래, 여기다 그냥.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3분의 n이라고 쓰자고. 그죠? 그런 상태다. 근데 이 자체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네가 직접 그냥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그냥 풀어도 되지만 보통 따라해 봅시다. 밑은 간단한 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 그래서 정수 범위 또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의 가장 간단한 수, 더 이상 곱으로 쪼갤 수 없는 수, 따라해 보자. 소수로 밑을 만드는 게 좋아요. 지수가 됐던 로그가 됐던 따라해 보자. 밑은 쉽게 더 디테일하게 소수로 이런 거 메모해 놓으라고. 밑은 소수로 만드는 게 결국엔 편할 거다.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럼 얘는 소수로 만들 거면 2의 몇 제곱? 그냥 제곱이에요. 그럼 3분의 n이고요. 따라해 봅시다. 지수 법칙. 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거야? 2의 3분의 2의 n. 하지만 답에는 영향은 없어요. 어쨌든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게 똑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내가 뭐라고 썼는지 봐봐. 유리수, 지수 법칙, 약수, 배수. 100% 출제된다고. 따라해 보자. 약수, 배수. 그게 뭔 소린데요? n이 3의 배수해야 된다고 그냥. 끝! 따라해 보자. n이 3의 배수. 그러니까 그냥 풀어도 되죠. n이 3의 배수. 그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있는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그냥 33개라는 걸 누구나 알지만 보통 이렇게 풀죠. 1부터 100까지면 3으로 나누고 가우스를 씌워주면 이게 보통 이제 몫이거든. 33개라는 건 누구나 알 거니까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3점이야. 이거 거의 뭐 30초 컷 하셔야 돼요. 됐죠? 됐어? 여기까지. 끝인데 괜찮니 요거? 넘어갈게. 그래서 답은 33.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니 근데 이거? 본 적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현우진 가면 이런 거 없어. 넘어갈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다 또 괜히 제가 현우진한테 열등감 있는 게 아니라 있죠. 많겠지. 그죠? 걔 교실은 400명 차 있을 거고. 걔가 나보다 만약에 매출이 기본적으로 나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 거의 뭐 한 200억 번다며. 선생님이 100배는 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 실력의 100배냐? 그건 아니거든. 그죠? 선생님이 어쨌든 노력을 해서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지킬게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보자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스텝 2 문제 한번 가볼까요? 스텝 2? 스텝 2 문제를 한번 써볼게. 뭐라고 돼 있냐? 거기 뭐 요거는 그냥 풀어도 되지. 그냥 빨리 갈게요. A에 3분의 2에 2분의 1이래. 띠용띠용. 야, 지수 법칙이야. 빨리 쓰자. 어떻게 되냐? A에 3분의 1이야? 그죠?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따라해보자. 밑이 뭐가 돼야 되겠어? 얘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밑이 세제곱 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범위를 줬죠?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럼 누가 봐도 A가 1일 때는 자연수가 돼. 1은. 그러니까 A는 뭐일 수 있어? 1일 수 있는데 어떤 애가 답을 쓰는데 답이 3인데 자꾸 없다고 나한테. 너 왜 3이야? 그랬더니 뭐 2가 나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A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A는 2의 세제곱이야. 알았죠? 이 결과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A는 2의 세제곱 8이면 되는 거야. 뭐 그냥 쉽게 푸세요 그냥. 됐죠? 세제곱 수만 되더라. 여기서 몸풀기야. 그럼 이게 4점짜리 문제로 들어간다면 근데 우리는 가형입니다. 가형의 스텝업은 사실상 4점이 될 수는 없어. 요거 3점입니다. 몇 점? 대답이 없네. 몇 점? 3점. 그래서 스텝업은요. 우선 당분간은 이게 기본 개념들이고 앞단원이기 때문에 뭐 준킬러까지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형 기준으로는 이거 4점이 될 수가 없다. 자, 우선 가볼게요. 뭔가 복잡해졌어. 복잡해진 게 뭐야? 문자가 2개다 이거지. 그죠? 스텝업 가볼게요. 2의 뿅뿅, 6의 뿅뿅. 이 자연수가 되도록 밑줄. 이 같은 맥락의 문제네. 자연수가 되도록 반복 출제된다.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의 모든 순서쌍 동그라미. mn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냐면 첫 번째를 지수법칙으로 잡지 않았어요. 경우의 수라고 잡았네? 경우의 수 왜 나와 갑자기?
순서쌍은요, 경우의 수 입장에서 고백 법칙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m과 n의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한 건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네가 몇 개 나오고 네가 몇 개 나오는지 조사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야. 어? 만약에 m이 1, 2, 3이 가능해. 뭐가 가능해? 1, 2, 3이 가능해? n이 만약에 4, 5가 가능해. 그럼 m이 1일 때 너는 2가지, 2일 때 2가지, 3일 때 2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순서쌍은 고백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법칙? 고백 법칙이야. 선생님하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 파트도 할 건데 경우의 수와 확통의 기본 접근 방식은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순서상 곱입니다. 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잊지 마. 똑같은 키워드야. 같은 주제에 문자 두 개로 그냥 경우의 수로 확장하는 순간 사전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개념으로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가볼게요. 우선 밑이 2다, 밑이 6이다. 선생님이 앞쪽 문제에서 이미 떡밥은 던졌어. 내 수업은 집중해야 돼. 분명히 쓸데없는 얘기는 대부분 안 해요. 지금 강의 들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 되게 지방덩어리가 없는 강의랍니다. 뭐예요? 굉장히 명확하고 담백하게 뭔가를 좀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단어 선택도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뭐 첫 시간이니까 우리 어색하니까 뭐 내 얘기를 하면 선생님 되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나는 강의를 하면서 내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하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들으면서 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 지금. 거의 초인적이죠. 그죠? 이게 프로. 그리고 나의 최고의 장점.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오늘 설명 진짜 쩐다 막 이런 순간이 생겨. 그리고 내가 막 소름이 돋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자아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친 거지. 자아 분리가 이루어져서 내가 우와 막 이런. 근데 어떤 날은 이게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냐.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 오늘 수업 별로네 라는 걸 내가 느끼는 때도 있고. 두 번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걸 내가 또 느낄 때가 있어.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단어를 선택할 때 이거 좀 이따 해야지. 그리고 합니다 이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밑은 간단하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 밑은 무슨 수로 만들어야 돼? 소수. 6 안 좋다 이거야. 2와 3으로 분리하는 순간 지수법칙으로 묶이겠죠. 그래서 2가 미친 것과 3이 미친 거라고? 2가 미친 것과 3이 미친 것으로 분리를 해줘야 돼. 맞아? 그래야 수를 보기가 편하다고.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게 시험 시간에 어색하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 명확하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죠? 4점짜리에서 그렇구나. 자, 쓸데없는 소리 안 한 거죠? 분명히 정확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잠깐만 내가 좀 한 줄만 쓸게. 이거 마이너스지? 안 보이네. 그래서 n-2인가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할 거야? 2에 3분의 안 보여. 2n 플러스니? 2n 플러스 1로 돼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상황이고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묶어야 돼. 무슨 법칙? 결합 법칙과 지수 법칙. 그렇습니까? 2에 요게 2분의 n-2일 것이고 플러스야 3, 2n 플러스. 이런 지수 법칙 그냥 약속만 하시면 되더라. 괜찮나요? 맞아?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쓸 거야? 2에다가 요새로 두지 말고 어쨌든 얘도 통분하는 게 가장 좋은 풀이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 6 이렇게 잡고 3 들어가니까 3m 맞죠? 2 들어가니까 4n 맞죠? 마이너스 3가? 대답을 해줘봐.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3에다가 3에 그 여기까지는요. 딱 오는데 30초 걸려야 돼. 여기서 1분 이상 걸렸다. 이건 실패다. 왜? 내가 뭔가 불명확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질문이 엄청 들어와. 한 5월달 되면. 개념 수업을 누구한테 들은 거야. 막 저희 가서 저는 4등급이라서 5등급이라서 좀 쉬운 강좌 들을게요. 그래서 교과서 읽어주는 강의를 듣죠. 우리 사이트에도 교과서 읽어주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시거든. 문제를 못 풀어. 개념 수업을 들었대. 돌아버리죠. 개념 모르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개념인 거야. 여기서 무슨 개념이 필요하다? 밑을 통일해 연산할 거 아니니. 그럼 어떤 밑으로 연산할 거야? 소수라는 밑이 필요해. 이런 게 그냥 개념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문풀에 바로 적용돼야 돼. 그래서 개념이 곧 문풀이 되게 강의 구성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왔어. 그럼 이제 봐봐. 그런 m과 n을 찾아야 되는데 자 앞에 게 쉽니? 뒤에 게 쉽니? 뒤에 게 쉬워요. 문자가 하나니까. 그러면 이러한 n을 결정하고 그 n에 의해서 m을 결정하는 게 수순이겠죠?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선 잘 봐. 2n 플러스 1은
무조건 약수 배수예요. 이 자체가 3의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되어야 해.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가 좀 감각적으로 필요한 게 결국엔 3의 배수라는 얘기는 그냥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n의 모양을 결정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되게 감각이 필요해요. n의 모양을 자 따라해보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 거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n이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n이 3k 플러스 1일 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셋 중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n에다가 3k를 집어넣어주면 6k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다시 6k 플러스 1이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넌 탈락이야. 근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얘를 보면 n이 3k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이 n 플러스 1을 써주면 그냥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1층까지 갈 수 있는 거네. 그죠? 이 6k에다가 2에다가 플러스 이거 나눠 떨어지지. 이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은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러니까 너는 안 될 거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거야.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에 집중해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로서 n이 어떻게 결정될 거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순간들은 얘 정도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럼 n을 결정할 수 있죠? 앞에 문제로 가보자. 분명히 10 이하라고 한정 지어줬어. 그럼 얘를 선택할 수 있는 너는 네 가지밖에 안 보여. 어떤 경우죠? 그냥 1, 이게 0일 때. 그 다음에 불러봐. 얼마니? 4, 그 다음 7, 그 다음 10. 네 가지지? 맞죠? 이렇게 네 가지야. 그럼 n의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데 여기서 조심. 내가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n이 1일 때, n이 4일 때, 7일 때, 10일 때 m이 몇 가지가 나올 건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고. 그럼 일일이 해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가볼게요. 경우의 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이게 지수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고 올해 수능에서는요. 잘 새겨들어야 돼. 가형은 나형보다 분명히 어렵게 출제해야 돼. 같은 단원이지만 복잡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의 개수가 불일치하거나 더 복잡해지는 경우의 문제로 바뀐다고. 시간 잡아먹게 낼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꼼꼼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n이 1이면 잘 봐야 돼.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때 저 2에 6분의 지워지고 3m이니까 네가 뭐라고 쓰여지냐면 2에 2분의 m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게 m이 이제 2의 배수, 짝수가 되면 되니까 그런 m은 누구누구 나오니 불러봐. 2, 그렇죠. 6, 80, 몇 개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5가지. 하지만 확답할 수 없는 거. 아, 4일 때도 그럴까? 그건 안 보여야 돼. 그냥 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래?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요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규칙이 안 보여도 그냥 일일이 해야 돼. 알았죠? 야, 봐. 그럼 n이 얼마일 때? 4일 때.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이다. 잘 봐야 돼. 2에다가 6이고요. 여기 4 집어넣어봐. 4, 4? 16. 아, 16. 빼기 4 하니까 얼마? 10. 끝났다. 뭐가 끝났는데? 봐. 2에 결국엔 경우의 수 입장에선 괜찮아 이거야. 어쨌든 너는 자연수잖아. 이건 m이 대등해. 너도 5가지.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야, 다 5가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5가지가 보일 것 같은데 시험 시간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답 쓰면 안 되는 거거든. 확인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선생님 여기서 좀 시간을 쓰고 있네요. n을 7이라고 한다면 감각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6분의 이렇게 갈 수 있고요. 7, 4, 28 빼기 4 하니까 6으로 나눠 떨어져. 어떻게 되니? 6, 3m 플러스 4로서 너도 경우의 수에 변함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상관이 없거든 지금.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이 집에서 해보세요. 똑같아. 5가지. 그래서 5가지. 사실은 4 곱하기 5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따라서 4 곱하기 5는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죠? 답을 구하라고 몇 가지냐? 여기 단답형이네요. 끝. 그래서 답은 20가지다. 이렇게 넘어가자. 라고 되는 거예요. 다 뿅. 이렇게. 괜찮아? 이런 이야기다. 여기서 잠깐만 한마디. 우리는 어쨌든 통합적으로 확통도 봐야 되고, 뭐 미적분도 봐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건데, 이쪽으로 와보자. 우선 정리 좀 할까요? 정리하시고, 정리 필요한 친구들 좀 정리하시고, 이 얘기는 끝났어.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봐.
몇 분인 거야? 40분. 아, 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니네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배운 친구도 있고 이제 배워야 될 친구들도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되게 좀 오묘한 것이 1학년 내용 찔끔 들어갔고 중학교 내용 찔끔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이 연합되거든.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되게 요상하게 교과서에 써놨지만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라. 선생님은 확통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혹시나 잠깐만 내가 누구 확통 교수 강의 하나 넣어준 것 같은데 누구였지? 나한테 문자를 보냈던 오늘 결석했구나 얘가. 어쨌든 선생님의 확통은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확통을 좀 미리 보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 방학 때 소환도 하고 싶고 미적도 하고 싶고 만약에 확통도 좀 미리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이투스 아이디를 알려줘. 혹시 이투스 패스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둘은 상관없겠네요. 없는 친구들은 아이디를 알려주면 선생님이 집필한 책 중에 어삼쉬사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 강의는 이미 올라갔어, 확통이. 수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건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라서 이 강의 먼저 보게 해드릴게요. 확통을 좀 미리 보고 싶다. 선생님 확통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르거든.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쨌든 외부에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가끔 촬영도 해야 되고 스튜디오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코디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 그래서 위에 옷에 뭘 입을까? 그래서 뭘 입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돼요.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상의가 3벌 있어. 몇 벌? 3벌 있어. 서로 다른 3개의 색깔이 있고 바지. 이렇게 바지가 2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면 월화수목금토 다른 코디로 올 수 있지. 그죠? 왜? 3 곱하기 2잖아.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3 곱하기 2 아까처럼 내가 여기서 4 곱하기 5를 바로 끌어오지 않았던 게 바로 뭐냐면 봐봐. 내가 노란 옷을 선택했어. 그럼 노란 옷을 뽑거나 빨간 옷을 뽑거나 파란 옷을 뽑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노란 옷을 상의로 입으면 그거에 따라서 바지 코디는 2가지가 나요. 노랑 괜찮네. 그죠? 2가지야 어쨌든. 맞아? 상의로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입었다 그러면 몇 가지야? 2가지야. 하의로 내가 만약에 상의로 파란색을 입었다 그러면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럼 생각해봐.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더해서 2 곱하기 3, 6가지라고. 고배 법칙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곱은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엔 사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분류된 사건의 경우의 수가 대등하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 곱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뭘 보여준 거냐면 이 상황이 대등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이게 분류. 어떤 특정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일일이 세다 보면 그것이 규칙이 대등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때 곱하라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경우의 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 나중에 확률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스텝업이었고요.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실수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자, 잘 들어. 따라해보자. 실수 지수는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실수 지수 따라해볼게요. 실수 지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 로그. 2번째, 지수,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지수의 지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다이렉트로 갈 건데 잘 봐봐. 여기서 써먹는 건 되게 단순해. A에 X 곱하기 밑이 통일됐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X 플러스 Y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그죠? A X에서 널 나눠? 그럼 이게 뭐가 돼? 뺄셈 이렇게 된다고. 맞죠? A X 전체 Y 거듭 제곱하면 이거 뭐가 돼? A, 이거 아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계단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2개 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환 법칙에 의해서 Y X제곱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등. 이런 성질들이 다 성립이 된다고. 맞아? 실수, 지수, 단, 밑은 무조건 0보다 클 때. 맞지? 그런 상태야. 그런데 여기 보자고. 첫 번째 문제 26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 두실수 XY.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아니? 이거 로그로도 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그로 바꿔서 풀 수 있고 실제 로그 단원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넣어놨어. 근데 로그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니들이 풀어보면 돼. 알았죠? 그럼 로그를 가져오지 않고도 그냥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잘 못하더라 이거지. 자, 관계를 잘 따져야 돼요. 실수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문제의 기본 유형 스텝 1, 스텝 2,
그리고 이게 4점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가보자. 봐. 이 x가 3의 y가 24다 라고 등장을 했으면 이 x도 24인 거고, 그죠? 맞지? 3의 y도 얼마인 거야? 24인 거야. 그러면 이 x와 y가 들어간 녀석은 자, 두 글자로 쓰겠습니다. 이 뭔데 이게? 얘들은 지수에 있던 놈이야. 실수지만 어쨌든 지수에 있던. 그럼 난 지수 연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밑 기반으로 이런 지수가 필요한 거야. 이런 지수를 따져줘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지수 그게 필요한 거 아니야? 지수 법칙? 그럼 이 지수 법칙이라면 내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 너 잘 봐. x 거꾸로 역산을 해보란 말이지. 이런 꼴을 똑바로 못 쓰니.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x는 빼기 3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뭘 해줘야 돼? 노란 거 손대야 된다고. 빼기 3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8로 나누겠다. 그죠? 양변을 8로 나누면 저 x에서 똑바로 쓰라고. 2에 x-3이 생기겠고 이게 얼마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런 류의 문제는요. 연결, 고리가 잡힙니다. 뭐가 잡혀? 연결, 고리가 잡힌다고. 뭔 또 연결고리야. 쓸데없이 뭔 소리 하는 거야. 3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고. 얘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연결할 수는 없고요. 이게 있을 거 아니야. 한 작업만 하고 연결하라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필요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내가 양변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3으로 나누겠다. 그죠? 그러니까 3에 y-1이 얼마란 얘기예요? 하니까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결고리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쪽은 좀 지울게요. 생각의 순서 잡은 거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어? 여기 뭐냐? 너 이걸 어떻게 한 방에 쓸 거냐 이거야. 양변을 모 거듭제곱 y-1 거듭제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연결해서 봐. 2에 x-3의 전체 y-1을 한 것은 3의 그냥 y-1인 거고 3의 y-1은 8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네가 8인 거지. 따라서 2의 x- 똑바로 써라. 3 y-1이 8인 거고 밑은 통일해야 되니까 2의 세제곱이고 이미 여기서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죠. 여기 3이라고 3 답 끝. 이렇게. 이런 연결고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앞쪽에서 한 7, 8번에 나오는데 묘하게 버벅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전되는 과정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정리하시고요. 스텝 2. 답은 3. 신기하지 않니 이거? 이렇게? 이거? 와, 혁명적이었던 프로그램.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레지라고 들어본 적 있니? 이거 나중에 발표할 때 되게 유용해. 스토리텔링으로는 정말 좋아. 내가 만약에 역사 선생님이나 지리 선생님이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수학 선생님인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구조가 기하와 벡터 할 때 선생님 완전 날아다니거든. 이 강의. 근데 기백이 사라졌죠. 안타깝게도. 기백 장례식장에 지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거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공간기하 할 때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깝고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요. 작년 강의 이렇게 슬쩍 열어보면 기하 벡터 깜짝 놀랍니다. 거의 뭐 3D 안경 쓴 수준이야. 4D. 선생님 막 침도 튀고 막.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스텝 2, 잠깐만, 스텝 2, 헛소리 하다가 스텝 2를 놓쳤네. 여기 봐. 스텝 2 가볼게요. 두실수 AB. 이것도 문제가 뭐 복잡하지 않은데. 이거 지워도 되니, 이제? 그죠? 요런 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고. 두실수 AB가, 라고 돼 있어요. 지울게. AB가 3의 A-1이고, 6의 2B가 5인 것을 만족시킬 때 5에. 이거 봐봐. 이제 너희들한테 푸는 시간을 주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좀 없어서 그냥 같이 갈게요. 3. 야, 잡았어. 끝났어. 봐봐. 아까는 뭔가 나눴죠. 떡밥부터 던지게 곱해야 돼. 왜냐면 난 얘를 봐버렸어. 그럼 아까는 6을 쪼갰어야 됐잖아. 그럼 너희들은 쪼갤 거냐 합할 거냐 이런 관점인 거예요. 쪼개서 가는 건 오히려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뭘 봤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난 이미 6을 본 거야. 왜? 마이너스 1이 있죠. 뭐 하면 되니?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야. 3의 A가 이미 6인 거라고. 맞죠? 3의 A가 6이니까
여기에 전체 몇 B를 하면 돼? 2B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게 6에 2B가 되는 거고 네가 5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잡는 거. 얘를 연결고리해서 너 잡아주면 3에 2AB가 온 거야. 그리고 뭐 해주면 되는 거니? 3에 2AB에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분수형 거듭제곱을 써도 실수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값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죠? 이렇게 실수지수로 활용합니다. 너 지워지니까 9가 5에 사실은 문제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답은 이렇게 9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오히려 좀 쉽게 풀리는. 자, 그리고 스텝업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스텝업도 나형 기준으로 4점짜리 문제긴 한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스텝업 가보자. 모든 실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의 A가 3이라고 그랬어요. 2의 A 거듭제곱이 3이다. 이렇게. 6의 B 거듭제곱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2, AB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 이게 어떻게 되냐? 야, 봐봐. 내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가 뻔히 보이는 게 또 6이 또 나왔잖아? 그죠? 쪼갤래, 합할래 그거만 신경 쓰면 돼요. 쪼갤래, 합할래.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쪼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문제인데 행동이 사실은 역행동이 필요한 거야. 앞에 문제는 6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 문제는 소수로 쪼개는 거고. 쪼개는 게 맞다. 그래서 2에 A 곱하기 3에 아니다 미안 2에 B 곱하기 3에 B가 5다라는 사실예를 관찰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나 이제. 그냥 끝나 그냥 끝난다고. 왜 그냥 끝나는데요 선생님? 지수법칙만 쓰면 되니까. 자, 2에 AB 곱하기 2에 A 곱하기 2에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요. 그지? 근데 여기 봐봐. 2의 A, B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야? 여기서 지수법칙 쓰라는 얘기예요. 난 여기서 3을 이미 보고 있는 거야. 이미 3을 보고 있다. 2의 A에 B 2의 A, 2B 누가 연결고니까를 찾고 가는 게 좋다. 너랑 연결고일 거예요. 그 얘기였던 거야. 왜냐면 너는 이미 3이야. 3의 B 2A 넌 2의 B 요 두 개가 묶이면 넌 6의 B 2A 6의 B 애초에 5 3 15 근데 이거 묘하게 버벅거려. 설명은 되게 좀 간단하고 심플하잖아. 근데 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뭘 써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걸 헤맨다. 이걸 헤매는 게 난 제일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이건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3분이 걸렸다. 이게 문제인 거야. 너희들에게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만들어줄 거예요. 선생님은 결국엔 준킬러의 완전한 해결사거든.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준킬러를 끌고 갈 건데 문제는 준킬러도 중요해. 근데 앞쪽에서 묘하게 잡아먹은 실수 이런 시간이 준킬러를 못 풀게 하고 킬러를 못 풀게 하거든. 그러니까 넉넉한 시간을 번다라는 건 이런 류의 문제에서 내가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근데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1등급이다 4등급이다 다 상관없고요. 막혔어 안 막혔어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런 거 좀 조회어 심했으면 좋겠다. 첫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로그 이야기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